이렇게 공공을 계속 강조할수록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양극화는 계속될 거고, 똘똘한 한 채를 강조할수록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며 양극화는 더 심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지난 영상인 골든타임 앞으로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라는 영상에 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라는 예측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죠. 분당하고 성동구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성동, 마포, 광진, 동작, 강동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9.7 부동산 대책의 현재까지의 반응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력은 가상했으나 실망을 감출 수는 없다. 예상한 대로 시장은 정말 차갑게 반응했고 그 결과로 성동, 분당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요가 불타오르고 있죠. 정말 단톡방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죠. 정부의 대책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요자들이 그럼 뭘 기대했냐? 첫 번째는 수요자들은 화끈한 공급 대책을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가 했던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들, 속도감 있게 핵심 입지에 제공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핵심지의 공급이나 정비사업 활성화에 획기적 전환 같은 것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 있죠. 수요자들이 기대한 두 번째는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수요 억제책을 기대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양도세를 좀 풀어주고 취득세를 완화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해 준다라든지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들, 거래세는 조금 풀어주고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물건이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정책이거나 아니면 아예 수요를 눌러버리는 수요 억제책을 기대했을 텐데 이런 게 다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책이 나오자마자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1개월 정도의 골든타임이 주어졌고 실망한 수요자들은 벌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줄 서서 봤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정부가 이걸 모를까요? 아마 알 겁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착공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착공은 입주가 아니기 때문에 26년과 27년의 공급 절벽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음을 정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이런 데 대책은 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을 통해서 수요자들이 실망할 거고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 다시 시장이 불붙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어느 정도 정부가 시나리오를 짜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피셜로 그냥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는 규제 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춘 것.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도 가능하게 바꾼 것. 이 두 가지 근거로 저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짜놓고 앞으로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액션을 취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억제책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막아놓은 마당에 규제지역에서 LTV를 40%로 낮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강남 3구와 용산 집값은 이미 20억 넘는 집이 대부분이고 40%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6억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과 달라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모를까요? 아닐 겁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시장이 또 불붙으면 바로 규제지역 지정해야지 라는 겁니다. 마포와 성동을 필두로 광진, 강동, 동작 이런 곳들이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고 경기권에서는 과천이나 분당이 지정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대책이 나온 후에 바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고 이 정도 속도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가 더 뜨거워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추가 대책을 낼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과연 과거의 잘못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복할 것이냐인데 과거에는 뜨거워지는 지역들을 순차적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풍선 효과라는 게 발생했죠.
근데 정부도 이걸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아예 포괄적으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하급지로 분류되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 성북구 이런 데들도 한 번에 묶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서울 전체를 묶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LTV 40%의 타깃은 15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가격대의 주택은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에 몰려 있죠. 예를 들어 12억 집을 살려고 할 때 지금은 6억까지 대출이 나오죠. 그런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4억 8천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의 시장 반응이 차가울 것을 알고 미리 다음 스텝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쯤 들으시니까 왜 최대한 서둘러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서울시장 말고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게 바꿨죠. 지금 서울시장이 누구죠? 오세훈 시장이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이잖아요.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바로는 불가능하고 법률 개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닐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확대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시장이 더 뜨거워지면 토어제로 묶어서 갭 투자 못하게 막을 거야. 그리고 너네 자금 출처 꼼꼼히 준비해 더 꼼꼼하게 볼 거야. 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처럼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가운 반응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두 가지의 안전장치를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장치는 꽤 강력하게 작동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진정될 확률은 전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부의 철학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가격이 잡힌다는 대전제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외곽 지역이 아니라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장이 원하는 공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공공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렇게 공공을 계속 강조할수록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양극화는 계속될 거고 똘똘한 한 채를 강조할수록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며 양극화는 더 심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저는 이재명 정부 5년의 방향성은 이미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직도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믿고 계시나요? 아니면 역시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라질 텐데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도 많은 분들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